습관적으로 살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과 궁극적으로 나의 삶에 본질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는 살아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것은 늘 나중입니다. 지나놓고서야 알게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헤겔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되어서야 난다고 한 것이 이런 이유이죠. 이 말은 지혜는 뒤늦게 온다. 제대로 된 인식은 지나놓고서야 얻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물론 한 번이라도 뒤늦게라도 인식하면 그 다음에는 동일한 문제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철학의 기여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미리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학책 등 인문학 책을 찾게 됩니다. 도대체 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나가 궁금해지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인식이 확장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이지만 기실은 죽어가는 과정임을 인정하고 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원한다고 느끼지만 결국은 나의 존재를 방해하는 것이 있고 정말 나의 본래적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래적 자기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본래적 자기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타인의 인정이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타인의 인정,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이 어떻게 보는지는 타인의 자유에 속하는 일임을 알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타인이 좋게 봐주기를 소망하지 않고 자신의 본래적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본래적 자기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를 때는 타인의 시선과 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본래적 자기의 소리를 분명히 들을수록 타인의 시선과 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답게 사는 것은 인간이 처한 실존적 조건을 딛고 설 때 가능해집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오늘 하면서 하루하루만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죽는 오늘을 맞이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삶의 전체 속에서의 하루하루를 살지 못하고 그저 정말 하루하루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이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진실을 늘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다를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살아간다가 곧 죽어간다임을 깨닫는 것을 두고 시간성을 의식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쓴 철학자인 야스퍼스도 죽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야스퍼스는 죽음이 한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한계 상황인데 사람들은 죽음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처럼 어처구니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등한시되는 것은 죽음의 문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야만 내 삶을 정말 나의 삶으로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한계 상황을 한계 상황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도 있다 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자신은 늙음이나 죽음과 아무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한계 상황을 한계 상황으로 수용하지 않는 태도이지요. 한계 상황을 한계 상황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인간은 지금 여기에 생활에 그치는 현존에 머무르게 됩니다. 현존과 실존은 실존 철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현존과 실존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내 삶이 이대로 가도 되는가라는 물음을 묻는 것은 실존적입니다. 삶에 대해서 물으니까요. 이와 반대로 삶에 대한 물음을 묻지 않고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것은 현존적이라고 합니다. 현존은 지금의 삶에 대해 묻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사는 존재 방식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현존에 그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고 끊임없이 실존적 물음을 던집니다. 내 삶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등등을 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당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물어야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질문에 시간을 들이는 것을 아깝다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요.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나도 원하는 나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의 초고입니다. 관련된 질문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그에 대한 답이 되는 내용을 앞으로의 원고에 반영해서 쓰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이왕 대학원 가는 거 교수 되기 쉬운 전공으로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현존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조건이 좋아질 것을 고려해서 나의 본래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선택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조건에 있는 것이니까요. 대학에 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하곤 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돈이 안 되고 돈이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쩌면 좋으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원래 그런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돈까지 벌고자 하는 건 욕심이라고 말입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게 다 주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물질적으로 불편해지는 것은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위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까지 기꺼이 감내해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지는 않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결정도 충분히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자의 결정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른바 현자의 삶과 유사합니다. 삶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가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지요. 삶에 무언가 엄청난 게 있다고 전제하면서 자신이 삶에서 이루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현자의 삶과는 반대되는 삶이지요. 삶이 괴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삶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게 너무 많으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삶에서 현실적인 성공을 원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현실적인 성공은 소수만 누릴 수 있는 매우 제한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패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게임 틀에 휘말려가서는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다수가 행복할 수 없는 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별로 행복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죠. 자기만의 결정으로 세상의 게임 틀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성공은 왜 원하나요? 그 성공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나요?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나도 원하면서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남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삶의 진실을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삶이라는 진실을 직면하고 보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삶이 담배 연기보다도 더 허무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삶에서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우러르는 성공을 원할 경우에 끊임없는 경쟁에 시달려야 하고 설사 경쟁을 해낸다고 해도 경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기기보다는 지는 쪽의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게임이지요.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틀 안에서는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어가는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공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게 성공인가요? 저는 자기답게 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답게 사는 것에서는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기준이니까요. 야스퍼스는 철학실 존 조명에서 내가 일반적인 것에 따라 행위하고 생각하는 한 나를 비교하고 측정하려는 병적 욕망이 나를 지배한다. 내가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한 나는 비교가 중지되는 존재의 고요 속에서 나 자신을 느낀다. 고 말합니다. 비교가 가능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니 학벌이니 등등은 기준이 있어야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타인의 행복이 질투 대상이 아닙니다. 타인은 타인대로 행복하면 되고 또 나는 나대로 행복하면 됩니다. 타인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수 없고 내가 행복하면 타인이 행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요. 세상의 게임 틀은 경쟁의 틀이기에 내가 좋으면 남이 좋을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게임 틀을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스퍼스가 말하는 비교하고 측정하려는 병적 욕망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답다라는 기준은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삶의 진실에 직면해서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소망적 사고로 도망가지 않고 처절하게 이 질문을 물어야 자기다운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인간은 브랜든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죽음의 허무 앞에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내 몸에 걸치는 것을 남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고 싶다는 열망은 사라집니다. 사실 이런 열망에 시달리게 되는 이유에는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